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과 함께 지리를 공부하고 있는 지리는 빡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7강 지형의 기초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지도, 고지리지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국토관에 대해서 다 배웠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지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네, 5스타. 네, 별 5개 빵빵 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살펴보자면요. 일단 우리가 1단원 다 끝냈고 2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2단원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중에서 오늘은 한반도의 형성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오늘은 일단 지형의 기초 파트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형성에 기반이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내용 배울 건데요. 지형 형성 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은 개념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사례를 드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지형 형성 작용 원리를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지체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다음 세 번째로 한반도의 암석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학습지 준비해 주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번 학습지는 다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빈칸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빈칸들을 우리가 함께 채워갈 예정이에요. 특히 지형 파트는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지형 파트 전부 모두 직접 그림 필기를 하면서 학습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펜, 필기구 준비하시고 수업을 마저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형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구가 이렇게 귀엽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구가 힘을 준다고 해서 지형이 뿅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형 형성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형 형성 작용을 그래서 들어가 보자면 일단 먼저 지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쭉 있고요. 이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 안쪽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 다음 지구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작용, 크게 2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구를 기준으로 안과 밖으로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구 바깥쪽에서 이렇게 힘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구 외적 작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지구 내부에서 힘이 주어지는 것, 우리가 내적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적 작용과 내적 작용으로 구분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금 봤던 지형 형성 작용 중에 첫 번째로 외적 작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적 작용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풍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침식, 운반, 퇴적, 이렇게 4가지의 외적 작용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같이 필기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펜 드시고 지금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가도록 할게요. 천천히 갑니다. 풍화라는 것은 일단 무엇이냐? 풍화는 바람 풍자를 쓰고요. 그 다음 될 화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바로 바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풍화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 지형 형성 작용을 완전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풍화란 것은 무엇이냐? 그냥 암석 자체가 암석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그만한 토양, 자그만한 그 알갱이로 쪼개지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풍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풍화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풍화의 가장 중요한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가 있어요. 바위돌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하는 노래가 있죠. 네, 전 창피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잘 보시면은 바위돌을 깨뜨려서 돌덩이가 되고요. 돌덩이를 깨뜨려서 돌멩이가 되죠. 돌멩이를 깨뜨려서 자갈돌이 되어가는 점점 커다란 암석에서 조그만한 알갱이로 쪼개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바로 풍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암석이 작은 토양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흐르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 우리가 풍화라고 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별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풍화를 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풍화는요, 이 A라는 암석, A라는 성질을 가진 암석이 변화를 했는데, 풍화를 받았는데, 스몰 A로 바뀌는 거예요. 작은 A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성질이 변했나요, 지금? 성질이, A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크기만 단지 작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크기만 작아졌다. 물리적인 크기만 작아졌다라고 해서 기계적 풍화 또는 물리적 풍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A라는 암석이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암석이 풍화를 받고 나니까 성질이 변해버린 거죠. 색깔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성질을 가진 암석이 쪼개지면서 B라는 성질, 다른 성질로 바뀌게 되는 과정, 이런 것도 역시 풍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서 화학적 풍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카스테라 혹시 좋아하시나요? 빵 좋아하시죠? 빵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커다란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그대로 와구와구 먹을 수 없으니까 빵 한 덩어리를 조그맣게 쪼개서 먹습니다. 그러면 조그맣게 떨어진 이 빵 조각은 뭐가 되는 거죠? 그쵸? 기계적 풍화처럼 커다란 A라는 덩어리에서 작은 A라는 스몰 A 덩어리로 쪼개졌기 때문에 기계적 풍화 또는 물리적 풍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빵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 빵 한 덩어리를 바깥에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습한 더운 바깥에 내놨더니 얘가 완전 하루 만에 성질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숴보니까 다 부서지면서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부서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빵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성질이 아예 변했다. 화학적 풍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풍화의 가장 큰 사례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자동차, 자전거가 여름철에 바깥에 많이 내놓고 있으면은 녹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녹을 조금씩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긁으면 녹슨 부분들이 가루로 부서져 떨어져 나오죠. 이것이 바로 화학적 풍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풍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많이 어렵진 않죠. 우리가 기본적인 과학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되짚어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풍화가 된 물질들은 원래 큰 암석에서 작은 암석, 작은 토양으로 바뀌었겠죠. 이 바뀐 것들이 이제 원래 있는 그 땅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는 것. 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침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침식되어서 떨어져 나온 이 알맹이들이 이제 물에 의해서 천천히 물이 애들이 쑥 쓸려나가면서 물에 의해서 운반을 하는 과정, 쓸려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운반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운반된 물질들이 어딘가에 가서 또 하나씩 천천히 쌓여서 땅을 또 만들겠죠. 어딘가에 쌓아서 쌓아놓는 과정, 우리가 그것을 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침식, 운반, 퇴적의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외적 작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내적 작용으로 넘어와서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륙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산 운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륙 운동은 무엇이냐? 조륙 운동은 만들 조자, 그 다음 육지할 때 육자예요. 땅을 만드는 운동, 육지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조산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만들 조자이고요. 역시나 그 다음에 매산자입니다. 그래서 산을 만드는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 화산 활동, 화산 알죠 여러분? 볼케이노.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고 나서 만들어지는 모든 작용들, 화산 활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륙 운동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 조산운동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여러분 옆에 학습지 여백에다가 같이 필기를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류운동 첫 번째는 먼저 원래 있었던 과거의 그 땅의 위치보다 땅이 상승이 올라와요. 상승이 올라오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그렇습니다. 융기라고 표현합니다. 융기. 땅이 융기했다. 땅이 과거의 위치보다 훨씬 더 올라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땅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이 땅은 과거의 위치에 비해서 훨씬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땅이 침강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침강. 그리고 조산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조산운동에서는 자, 양쪽에서 주어지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쫙 지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 지표면을 꽉 옆에서 밀게 되면은 원래 가만히 있었던 땅도 밀려 올라가게 되겠죠. 이건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었던 여러분이 공책 같은 거 종이를 양옆에서 잡고서 양옆에서 힘을 주어서 꽉 밀어보세요. 그러면 이 종이나 공책이 중간 부분이 훅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 이런 작용을 뭐라고 하나요? 이런 작용 바로 습곡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습곡작용. 습곡. 그다음 또 비슷하게 이렇게 땅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는 경우에 땅이 서로 어긋나면서 서로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층이 끊어져 버린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를 단층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습곡과 단층은 둘 다 모두 양 옆에서 밀어오는 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운동이다, 조산 운동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는 또 큰 산이 무너지거나 또 주변에 화산재가 쌓여서 또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내거나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구 안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구의 내적 작용, 지형의 내적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형 형성 작용은 크게 내인적 작용과 외인적 작용. 여기서 내인이라는 것은 그 원인 할 때 인자이기 때문에 이걸 지워도 돼요. 그래서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외적 작용 먼저 봤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외적 작용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쵸? 일단 커다란 암석이 작은 토양으로 조그맣게 부서지는 과정, 쪼개지는 과정, 풍화작용이 있었고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쪼개진 이 작은 덩어리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쵸. 이제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깎여나가는 것, 침식. 이 침식된 물질들이 물을 따라서 이동되는 것, 운반되는 것, 운반작용. 운반되는 물질들이 다른 어딘가에 쌓이게 되는 것, 바로 퇴적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이렇게 네 가지 단어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지형을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더 큰 지형, 지구의 커다란 대지형들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지구 내적 작용입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구 내적 작용에는 조류운동, 그다음 조산운동, 화산운동, 화산활동이 있었고요. 조류운동에 뭐가 있었나요? 그쵸. 땅이 올라오는 것, 융기, 땅이 내려가는 것, 침강. 그다음 조산운동에는 습고, 그리고 단층.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 꼭 총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 에너지의 근원은, 내적 작용의 근원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 멘틀의 운동력, 운동 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고, 외적 작용의 근본은 바로 태양 에너지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내용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은 지질시대의 구분입니다. 지질시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지형 형성 과정들을 정리를 앞으로 할 건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우리 준비 시작 할 때겠죠. 시작 할 때 시작.
그래서 얘는 원래 시생대라는 것이에요. 시생대. 시생대. 시작할 때 모든 지제시대를 시작했던 시기 시생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원조, 오리지널 할 때 원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생대 플러스 원생대를 그러니까 시원생대라고 편의상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옛날에 하죠. 옛날에 옛 고자를 써서 고생대, 옛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원생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생대가 세 번째 시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생대 나왔으니까 네, 중간, 그쵸? 중간 이제 중생대 진행되고 있는 시기 중생대가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 마지막 네, 신생대가 있습니다. 자, 신생대 뉴죠, 뉴. 새로운 신자. 그래서 신생대가 있는데 신생대는 또 특이하게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분은 정리하고 갈게요. 신생대는 크게 두 가지 시기로 구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시기로 구분을 하게 되겠고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시기를 신생대 제3기, 다음 두 번째 시기를 신생대 제4기라고 표현합니다. 제1기와 2기는 없어요. 네, 1기와 2기는 없습니다. 편의상 없앴고요. 그래서 1기와 2기는 없이 3기부터 시작해서 3기, 4기로 간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4기 말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4기 말에 지금 요 위치가 바로 우리 현재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시대를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표가 나왔는데요. 이 표가 앞으로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표입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해 보이게 막 무지막지한 표로 나오진 않고 조금 단순화된 표로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네, 교과서 내용마다 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보시면 네, 시생대, 원생대를 합쳐서 성칸브리아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고생대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지만 이 기 이름들은 몰라도 됩니다. 이거 지구과학에서는 알아야 되지만 한국지리에서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지질을 막 파고들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인간들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인간들의 생활은 이 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지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몰라도 되고요. 고생대가 그 두 번째 왔구나 라고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조류운동이 일어나면서 중생대로 넘어가요. 중생대 때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가 있는데 트라이아스기 잘 나오지 않고요. 쥐라기, 백악기는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쥐라기 공원이 있죠. 쥐라기 공원, 주라시 파크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바로 쥐라기, 중생대 쥐라기를 배경으로 나타났던 공룡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영화가 되겠고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는 쥐라기는 공룡이 많이 없었고 백악기에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룡들은 다 백악기에 있었다. 그래서 공룡들이 출몰했던 시기 쥐라기와 백악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최근으로 넘어와서 신생대로 넘어오면 신생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 한번 익숙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정리를 할 거고요. 3기, 4기로 구분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내용 넘어갔고요. 세 번째 내용, 지체 구조입니다. 자, 요 지도는 여러분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네, 요 지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 지도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음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름들, 땡땡 지괴라고 하는 이름들, 그 다음 땡땡 지향사라고 하는 이름들, 그리고 땡땡 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만 보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괴, 지향사, 분지 세 가지 단어만 정리하고 갈 건데요. 첫 번째 지괴라고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그쵸, 금괴가 있죠. 금괴.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금괴, 갖고 싶어하는 금괴가 있습니다. 금괴는 한글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금괴. 그쵸, 금괴는 금덩어리를 얘기하죠. 금덩어리 얘기합니다. 그럼 지괴는 뭘까요? 지괴는
역시 금덩어리 이것처럼 지괴는 땅 덩어리가 되겠죠. 이런 똥덩어리 아니고 얘는 이런 땅덩어리가 됩니다. 땅덩어리. 그래서 땅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괴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재미나고 쉽죠? 네. 땅덩어리, 지괴. 다음 두 번째 지향사 갈게요. 지향사라는 것은 제가 열심히 그림 그렸습니다. 바다가 일렁일렁 하고 있네요. 바닷물이 일렁일렁 할 때 이 바닷물 아래에서 천천히 이렇게 쌓여나간 퇴적층들. 이것을 바로 지향사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밑에서 퇴적된 땅. 바다 밑에서 천천히 퇴적된 땅을 지향사라고 한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경상분지. 분지는 호수물이 지금 잔잔히 흘러가고 있죠. 이 호수물 아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땅 아래에서는 이 물이 가져온, 운반해온 물질들이 천천히 가라앉겠죠. 여러분 뭐 제티 같은 거 타놓고 깜빡 먹는 것을 잊고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나요? 제티에 있었던 초콜릿 가루들이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 안에서는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그 고체 물질들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호수 아래에서 가라앉아서 퇴적된 땅을 우리가 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분지는 사실은 그냥 오목한 땅을 얘기해요. 이렇게 오목한 땅. 그렇지만 특히나 경상분지는 호수 아래에서 퇴적된 땅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바다에서 퇴적된 지향사는 해성층이라고 한다면 경상분지처럼 호수 아래에서 퇴적된 것은 육성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육성층. 자, 퇴적암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자면은 퇴적암은 우리가 봤던 아까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암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죠? 외적 작용, 내적 작용 중에서 특히 그쵸, 외적 작용, 태양 에너지의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암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햇빛, 비, 바람 등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져서 자갈, 모래, 흙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풍화가 되겠고요. 풍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풍화가 일어나서 이것들이 물에 의해서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흐르는 물, 흐를 유자에 물 숫자를 써서 유수라고 하거든요. 유수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풍화, 운반됐죠. 운반되기 위해서는 원래 있었던 장소에서 깎여 나왔었게 되기 때문에 침식됐겠죠. 침식. 그래서 풍화, 침식, 운반됐습니다. 운반된 물질들이 점점 흘러가다가 강이나 바다 같은 좀 조용한 곳들에 천천히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는 과정 바로 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퇴적암이 됩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점점 눌리면서 부피가 줄고 다져져서 만들어지는 것 퇴적암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완벽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자, 퇴적암은 영어로는 sedimentary ro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퇴적암은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시루떡 아시나요? 시루떡? 무지개떡.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한 겹 한 겹
쌓여있는 모습이다. 되게 맛있어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적물들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실제 사진을 보자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결들 보이나요, 지금? 결들. 저렇게 쌓여나간 결들, 이 지층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퇴적암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암석 갈게요. 두 번째 암석은 바로 화성암인데요. 화성암, 바로 불화자 맞습니다, 여러분. 불같이 화를 내는 불화자인데, 불화자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 화성암 할 때 불화자는 바로 마그마를 의미해요, 마그마. 마그마는 어떨 때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마그마는 다른 말로 용암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용암은, 그쵸. 지구 내부에서 뭔가 뜨거운 힘에 의해서 멘틀이 막 움직이면서 이 축적된 에너지에서 녹아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것들이 쭉 올라와서 빵 분출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화산 폭발이 되겠죠. 그래서 화성암은 이렇게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암석들, 마그마 기원의 모든 암석들, 화산 폭발이 꼭 아니더라도 마그마 기원의 모든 암석들을 의미한다. 마그마로부터 비롯된 것은 다 화성암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성암 비중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퇴적암에 비해서. 화성암 보시면은 34.8%라고 해서 거의 우리나라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성암이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신생대 때 만들어진 것도 많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상세히 보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성암 그림으로 살펴보자면요. 일단 마그마 기원이기 때문에 마그마가 지표 아래, 지하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이것들이 그대로 지표 아래에서 굳었을 때, 지표 아래 깊은 곳에서 굳었을 때, 지표 아래 깊은 곳 심자를 써서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성암. 이것이 참지 못하고 마그마가 펑 하고 분출해버렸어요. 바깥으로. 이 펑하고 분출해버린 것을 바로 우리가 화산암, 화산 폭발에서 만들어진 암석, 화산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익숙한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현무암, 화강암 이런 이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현무암은 대표적인 화산암이 되겠고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화강암은 대표적인 심성암이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암석입니다. 변성암이고요, 변성암. 변성암은 막 화성암처럼 막 역동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가장 많죠. 지금 비중 가장 많은 암석 변성암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려 42.6%. 그런데 이 변성암 대부분은 시생대 또는 원생대와 같이 굉장히 오래된 암석들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변성암의 형성 과정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퇴적암과 화성암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만들어진 퇴적암, 화성암이 진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진짜 뜨거운 환경 또는 엄청나게 고압,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압력을 받으면서 얘가 성질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엄마가 계속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선생님도 계속 잔소리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지면서 갑자기 나 삐뚤어질 거야 하면서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바로 변성작용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비약적인 비유이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적암과 화성암이 변성을 받은 거예요. 퇴적암, 화성암이 고온, 고압 하에서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을 변성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뜨겁고 엄청나게 압력이 강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변성암이다. 예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요. 변성암에는 원래 암석들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변성암 변한 경우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화감이었던 것들이 이제 변성작용을 받으면서 편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네, 쉐일이었던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으면서 편암이 되었다가 이것이 또 편마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로 이루어졌는 암석이었던 것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규암이 되어버리고요.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대리암이 됩니다. 대리석이죠. 대리암이라는 노래에 이번에 지우각 선생님이 내셨던데 이제 잘 들어보시면 이 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암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 정리한 한반도의 암석 분포를 학습지 빈칸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빈칸에는 뭘 쓰면 좋을까요? 전 국토의 42.6%로 분포 면적이 가장 넓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변성암입니다. 변성암 채워주시면 되고요. 시원생대 편마암과 편암이 대표적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흑산 형성한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화성암 우리 봤었고요. 화성암은 다 마그마 기원의 암석이다. 그래서 화강암 분포 범위가 가장 넓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현무암도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빈칸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중생대, 고생대, 퇴적암이죠. 퇴적암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신생대 분포 면적은 협소하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한 줄 정리예요. 한 줄 정리.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형 형성 작용은 크게 외적 작용, 내적 작용으로 나눠지며 외적 작용에는 풍화, 그다음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이 있으며 내적 작용에는 조류운동, 조산운동, 화산활동을 댈 수 있다. 한반도의 암석 분포는 빈칸 뭘 쓰면 좋을까요? 가장 많은 것? 그렇습니다. 변성암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화성암, 퇴적암 순으로 많이 분포한다. 라고 총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수업을 또 준비했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1시간 1분 1초를 아끼면서 잘 붙잡아서 정말 알찬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다이어리를 열심히 작성하면서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정말 소중한 고3 시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아낌없이 정말 내 체력과 내 노력, 내 실력들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제일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또 노력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로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